이번엔 야권으로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총장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난 데 이어서 오늘은 부산을 방문해 박형준 시장을 만났거든요. 이 같은 행보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뭐 아직 입당은 안 했잖아요. 입당은 안 했지만 이제 국민의힘에 어쨌든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당이 당내에서 이제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역 출신도 국회의원들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입당은 안 하더라도 어쨌든 국민의힘의 지지 기반을 넓히겠다 이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와서 이제 지지율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 빠지는 이유 중에는 보수층의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산에서 지지도 빠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채워나가겠다라고 하는 거 보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당협위원장 4분 정도가 가서 이제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 위에 불씨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이준석 대표도 8월까지 입당 안 하면 징계하겠다고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 국민의힘에 속한 뭐 광역단체장이나 의원들은 만나면서 입당은 안 하고 있다, 아니면 입당 시기는 얘기 안 하고 있다. 그게 제가 보기엔 이율 배반이라고 봐요. 아예 그냥 혼자 하겠다 그러면 혼자 그냥 제3지대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쪽 당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서 입당 여부에 대해서는 뭐 신중하게 결정하고 차차 결정하겠다. 제가 보기엔 정치 약간 도의상 안 맞다라고 봐요. 할 거면 입당하겠다라고 밝히든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가는 게 아니라 행동은 입당할 것처럼 하는데 말은 뭐 아직 결정 못했다 그러면 국민들 보기에도 저분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건지, 지금 정치를 하시는데 제대로 하시는 건지. 예전에 안철수는 안 그랬거든요. 안철수 대표는 그냥 본인 길을 갔어요. 사람들 모으고 그냥 길을 갔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따라오고 뭐 탈당해서 오고 이랬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약간 기존의 정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보고, 그게 과연 본인이 보수층에서 지지율이 빠지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기본적인 지킬 건 지켜야 되거든요. 행보보다도 좀 아쉽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스탠스를 명확히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해가면서 그냥 지지율 떨어지는 것만 받쳐보겠다는 생각 아닌가, 저는 약간 짧은 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치맥 회동 이후 이제 국민의힘 입당설이 더욱더 가시화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언제 할 건지 시기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입당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외연 확장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제가 결론을 내서 알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연 확장 차원이다. 앞서 현 변호사님께서는 이율 배반이라고도 평가하셨는데, 부위원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런 행보 자체가 일단 시장 조사의 일환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본인의 고민이 묻어나는 행보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입당이 만약 결심이 됐다 그러면 벌써 아마 실행을 했을 것 같고, 지금도 본인은 하루에 뭐 여러 번 그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재형 전 원장의 경우에도 입당한 이후에 지지율이 이제 오르긴 했지만 당내에서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뉴스에 포커싱돼서 나오는 걸 본다면.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도 당내에 들어가서 경선을 거치면서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본인의 지지율 방어에 유리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 고민이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당내에 본인의 호응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지만 10여 명에 이르는 이런 주자들의 파상적 공세를 본인이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부 또 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입당할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하지만 아마 당내 그 캠프 내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지 않을까, 행보에 대해서. 왜냐하면 명분이나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분명히 입당해서 행보를 하는 것이 맞지만 경선에서, 야권 전체 경선에서 대권 후보로 선출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이런 실리를 취할 것인가 아니면 명분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도 고민 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 추가하면요. 그러니까 입당하는 거하고 외연 확장하는 거를 배치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입당,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이라는 거는 외연 확장이 안 되는 정당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굉장히 보수에 갇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그러면 어쨌든 중도로 외연 확장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어떤 정당이든 간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입당하는 건다고 해서 외연 확장 안 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 말도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후원 모금 하루 만에 25억 원 한도를 채웠다고 하거든요. 사실 뭐 대선 주자의 어떤 지지와 관련해서 여론조사 말고도 후원금으로도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상대적인 평가 소재죠. 예를 들면 지금 이낙연 전 지사나 이재명 지사의 경우 아직도
한도를 채우지 못했어요. 21억, 24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한도를 채울 때까지 하는 겁니까? 그렇죠. 예, 25억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다. 5%니까. 예. 대선이 540여억 원 되니까 대선 자금이.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채웠다는 것은 이제 그만큼 이 지지자가 더 많이 남아 있다. 이런 게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네. 상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하고 비슷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봐도 아마 지금 보면 보통 10만 원 이하 몇 프로 얘기하는데 보니까 아마 95%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어찌 보면 큰 돈도 들어온 게 아니라 윤석열 총장도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야권에서 1위 하고 있고 본인이 무소속이긴 하지만 이 후원금 가지고 이제 결국 선거운동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도 뭐 많이 모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의 행보까지 함께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군 화장장을 방문해서 이제 안보 행보를 이어갔는데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의 그 총격에 의해서 사살되고 또 시신마저 불태워지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항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야권의 대선 주자가 조금 이렇게 행보를 좀 본격화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윤석열계, 최재형계 이렇게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윤석열계, 최재형계라고 아직 그 명칭 지우기에는 상황이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특정 계파라 그러면 사실 지지율 추이와 상관없이 네. 같이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여태까지 그렇게 부침을 같이 겪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이분들은 이제 대선 전국에서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분명히 지지층이 늘어나고 빠지고 할 겁니다. 따라서 계파로 특정 지우기에는 전부 저분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다만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는 특정 주자가 대선 본선에 나갔을 때 아마 상대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 기준이 다 다르기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기준 하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이제 이런 후보로 생각을 하는 것이실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따라서 만약에 개파라 그러면 특정 주자가 당의 후보자로 선출됐을 경우에는 다른 주자들은 선거운동하는 강도가 좀 낮겠죠. 그런데 그런 정도의 개파 모임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그냥 지지층이다 이렇게 개념 비우는 것이 좀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직은 개파로 분류하기는 이르고 지지층 정도로. 개파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범주로 넣기에는 요소가 이렇게 확립되지는 않았죠. 아직. 네. 저도 그 부분 동의하는데요. 개파 형성의 시작이죠. 결국은 대선 때 뭐 친이 친박 기억하시겠지만 사실은 가장 큰 개파 형성은 총선 때 됩니다. 그 공천을 누가 주냐인데 공천을 누가 주냐는 사실은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많이 결정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선 때 어느 캠프에 들어가서 누구를 도와주느냐 그게 이제 형성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당내에 있는 어찌 보면 이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아직 들어온 분들도 아니고. 그럼 네. 이제 지금 당내에 있는 홍준표라든지 유승민이라든지 원희룡 이런 후보들은 굉장히 서운하겠죠. 본인은 당내에서 10년, 20년 했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가버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재미있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당내 안에서 주자들의 견제가 좀 더 거칠어질까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망각증 아니냐, 뭐 드루킹 은폐의 당사자다 이렇게 좀 공격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홍준표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이 와닿지는 않아요. 사실 솔직히 그런 평가가 공감 가지는 않는데 저런 부분들 때문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입당이 조금 저어되는 이런 한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전 부위원장 또 윤기찬 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